어머니, 투자할 때 네. 가장 중요한 것들은 여태까지 다 배웠잖아요. 많이 얘기를 하긴 했죠. 그쵸?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일단 사는 방법도 알겠고 어떤 종목을 고르는지도 알겠는데 이 종목을 내가 살 때 비중을 얼만큼 둬야 되는지. 사실 그게 엄청 중요한 요소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고 뭐 내려갈 때 뭐 손절 잘하는 거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비중에 따라서 이게 내가 수익금이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비중에 따라서 내가 감내하는 그 리스크의 강도도 달라지고 그리고 이 사람마다 그 위험 성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되게 공격적인 성향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되게 방어적인 성향도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게 딱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오늘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좋은 비중에 대한 좀 어떤 팁 아니면 가이드 이런 거는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방법들이 어떤 게 있어요? 일단 그 우리가 어떤 비중을 항상 고민하는 게 많이 사서 많이 올라가는 걸 기대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반대로 많이 사면 떨어져서 손실이 커지는 경우가 있고 맞아요. 조금 사면 많이 올라서 수익률은 큰데 수익금이 작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그냥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금액을 많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 범위에서 조금 더 약간 무리를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자주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올라가도 금액이 크니까 내 심리가 불안하고 더 뉴스에 더 관심 갖게 되고. 근데 금액이 작으면 사실 신경이 좀 덜 쓰이거든요. 항상 이 주식시장은 심리가 되게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데 네. 심리가 안 되기 때문에 금액을 많이 넣으면 어려워지는 거고 그리고 금액을 적게 넣으면 사실 심리가 편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내용에서 좀 큰 방향성으로 딱 정하자면 웬만하면 비중이 작은 게 좋다.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겠다. 비중을 많이 넣어야 될까 적게 넣어야 될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웬만하면 비중을 많이 안 넣는 게 좋다. 그러니까 다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수익을 크게 내는 것보다 네. 큰 손실을 막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비중을 크게 안 들어가면 수익금이 그렇게 크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큰 손실은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심리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근데 그것도 막연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면 제가 이런 걸 알려드릴 거예요. 심리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비중은 몇 %일까? 오. 네, 그런 거를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떤 조건들을 찾아서 이제 정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는 조금 내가 평소보다 비중을 조금 더 넣어도 좋고, 어떤 시기에는 조금 비중을 많이 하면 안 되고 조금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 정도 가이드 정도. 그 가이드 안에서 이제 각자 성향마다 나는 조금 비중이 커도 그렇게 뭐 힘들지 않아 라는 사람들은 조금 더 높여도 되는 거고 나는 조금 흔들려도 마음이 불안해서 안 되겠어 이런 사람들은 조금 줄여서 갈 수 있는 거고 계산 방식 그런 것들 알려드릴 거고 근데 이게 또 계산이 복잡하잖아요. 네. 그래서 수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그냥 보일 수 있게끔 그냥 지금 비중 몇 %가 좋은지 네. 그냥 화면에 딱 떠 있게 오. 그것도 오늘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오, 좋아요. 만들어 주세요. 일단은 제가 여기 지금 시장 지수를 띄워놨잖아요. 네. 이 비중 조절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자연스럽게 비중을 늘리고 시장이 나쁠 때는 자연스럽게 비중을 줄일 수가 있겠죠. 뭐 투자를 할 때도 그렇고 반대로 이제 뭐 트레이딩 할 때도 그렇고 보통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구간에 비중을 막 적극적으로 늘려서 하냐 보통 이제 이런 구간이죠. 지수가 상승 추세인 구간 그리고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오는 구간 그러니까 평상시 거래 대금보다 유동성이 좋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 추세에 있는 구간에서는 주가가 반등도 빨리빨리 잘 나오고 그리고 수익도 금방금방 나오기 때문에 조금 무리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체적으로.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어떤 구간이지 이런 구간이죠. 하락 추세 구간에 오면 이제 이런 구간에서는 수익보다 손실폭이 더 커지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거래나 이런 것들의 난이도가 높아지죠. 그러면 이제 이런 구간에는 자연스럽게 평상시 비중보다는 작게 하는 게 낫겠죠. 뭐 네. 제일 좋은 거는 뭐 이런 구간에 뭐 아예 쉰다거나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대세 하락 구간이 있는 경우도 있고 대세 상승 구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우리가 판단을 해서 첫 번째 시장을 기준으로 한번 비중을 고려해 본다.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투자하는 비중이 1이었다면 네. 아니면 거래하는 비중이 1이었다면 뭐 이런 시기에는 내가 1보다 좀 높게 비중을 높이고 만약에 뭐 이런 시기다라고 하면 오히려 비중을 낮추고 그러면 그런 기준을 잡아야 되잖아요.
제일 많이 쓰는 기준이 일단 이동평균선이겠죠. 이동평균선. 일단 누구나 알고 있고 제일 쉬운 보조지표가 여기 이동평균선 기본으로 깔려 있잖아요. 네.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이렇게 지수가 상승 추세 국면이라면 모든 이동평균선보다 주가가 위에 있겠죠. 네. 그럼 이런 구간에 있을 때는 조금 적극적으로 비중을 높여서 하고, 반대로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네. 내려갈 겁니다. 내려가는 시점이 되면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점점 밀리면서 지수가 내려가는 하락 사이클에 왔다. 네. 그럼 이제 이런 구간부터는 점진적으로 비중을 줄여야 되는데, 뭐 대략적으로 그냥 감각적으로 이런 걸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오늘은 이걸 어느 정도 딱 눈으로 볼 수 있게 직관적으로 지표를 하나 만들어서 어떤 시기에 비중을 조금 거래를 할 때 늘려서 하면 좋고 어떤 시기에 조금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거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제가 차트에 오른쪽에 수식 거래량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 위치에 따라서 비중을 언제 늘리고 줄여야 되는지 이렇게 그래프로 보기 쉽게. 그러면 조금 더 직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새로 만들게 해볼게요. 네. 지수 비중 조절로 하겠습니다. 이름 뭐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 자,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제가 조건을 몇 가지를 넣을 건데 어떤 방식으로 조건을 넣을 거냐? 이동평균선 있잖아요. 네. 이 지수가 이평선보다 위에 있을 때마다 비중을 늘릴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추세가 강한 거니까. 네. 반대로 이평선보다 주가가 아래에 있다. 그러면 비중을 낮추는 방식으로 계산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건을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M1이라고 일단 변수를 주고, 만약에 괄호 열고, 여기 C는 이제 종가예요. 주가가 큽니다. 뭐보다 크다? 평균. 이동평균선이니까 평균이겠죠? 네. 평균 괄호 열고, C는 이제 종가예요. 그러니까 주가. 그리고 여기 기간 1. 이평선 기간을 정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정하고 괄호 닫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봤을 때는 만약에 종가가 평균, 이동평균, 그러니까 그 평균 주가보다 높으면 이제 비중을 늘려라. 어떤 점수를 줘라. 이렇게 제가 설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쉼표 1점을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점을 줘라. 이렇게 괄호 닫고, 그리고 밑 끝에 세미콜론도 해야 돼요. 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첫 번째 조건. 이렇게 해서 이 조건을 한 5개 정도. 그러니까 이평선을 5개로 할 거니까 네. 뭐 10개 하고 싶으면 10개 해도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연습이니까 5개만 만들어 볼게요. 이평선 조건 5개를 만들고, 이 5개보다 주가가 위에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추가하고, 5개 이평선보다 주가가 더 위에 있다. 이러면 이제 비중 최대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주가가 하나씩 깨질 때마다 비중을 줄여 나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복사한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붙여넣기. 그리고 여기에 M1을 M2로 바꾸고, 기간 1도 기간 2로 바꿀게요. 그리고 이렇게 똑같이 해서 붙여넣기. 여기에는 M3 그리고 기간 3 이렇게 해주시고, 똑같이 한 번 더 이렇게 5개 할 겁니다. M1을 M4 기간을 4 그리고 마지막 5개 할 거니까 M5 그리고 기간을 5. 자, 이렇게 하면 5개의 조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1 하면 최대 이제 5점까지 되는 거예요. 이평선이 5개니까. 기간 1, 2, 3, 4, 5 요것도 정해줘야겠죠? 네. 지표 조건 설정 가면 기간 1. 자, 이평선 어떤 이평선을 내가 기준으로 잡을 거냐 그거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5일선 많이 쓰잖아요. 네. 5일선 그리고 기간 2, 11선. 뭐 이거는 이제 임의대로 바꾸셔도 됩니다. 기간 3, 21선 그리고 기간 4, 61선. 기본 세팅 값이죠. 이평선 설정을 하면 기간 5, 121선. 자, 그러면 이제 이 5개의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보다 이 지수 위치가 높은지 낮은지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판별하는 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자, 그럼 이거를 한번 다 더해가지고 그냥 5개로 나누면 간단하게 완성이 됩니다. M1 더하기 M2 더하기 M3 더하기 M4 더하기 M5 괄호 닫고 나누기 5.
검증. 이상이 없죠? 네. 그러면 이제 라인 설정 가셔서 요거를 선이 아니라 막대로 바꿀게요. 막대. 뭐 색깔은 뭐 마음에 드는 거 같은데 저는 주황색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검증하고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했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뜨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코스피를 띄워놨잖아요. 네. 왼쪽을 누르고 사용자 지표, 아까 만들었던 지수 비중 조절. 자, 뭔가 막대기가 막 나왔죠? 네. 지금 주황색 막대기가 막 보이는데 이 막대기의 그래프를 보면 자, 이제 요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여기 대보면 숫자가 1, 여기는 어때요? 0.4죠? 네. 그리고 여긴 0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중을 나타내는 이제 지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구간을 볼까요? 이 구간 한번 볼까요? 여기 좀 주가가 대세 하락 구간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막대기가 높을 때는 0.8이죠. 그러면 아, 주가가 이제 뭐 비중을 80%까지는 내가 비중을 써도 되겠구나. 근데 여기는 또 어때요? 0이죠. 네. 여기는 웬만하면 이런 구간은 지금 추세가 완전 하락이니까 비중을 거의 없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거래를 하지 말거나 비중을 거의 최소한으로 줄여라.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이런 구간을 보면 또 어때요? 0.4. 그러니까 1이 최대치로 보는 거죠. 1이 100이죠. 네. 1을 100으로 봤을 때 40 정도로 내가 비중을 컨트롤하는 게 좋다. 왜냐? 추세가 약하니까. 여기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 이런 이평선이 위에 있으면 네. 이제 저항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추세가 약하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띄워두면 지금 지수 위치가 네. 강세 구간인가 약세 구간인가 이제 뭐 매번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이건 자동으로 이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편리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뭐 최근은 지수가 되게 강하잖아요. 네. 언제부터 강세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시기부터 점점 지수가 강세 국면으로 오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거의 1이죠. 네. 지수가 강세 국면이니까 1이니까 이 구간은 적극적으로 한번 해봐라. 비중을 내가 원래 하는 만큼 거의 1이니까 1이 최대치니까 내가 원래 할 수 있는 가용대만큼 비중을 넣어도 괜찮겠다. 시장이 좋으니까. 이렇게 그냥 지표로 딱 알 수가 있는 거고 네. 이제 중간중간 한 번씩 이제 내려가는 게 보이죠. 네. 뭐 40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최근에 오늘 조금 내려왔죠. 네. 오늘 기준으로는 이제 1에서 0.8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또 내려오기 시작을 하면 평소보다 비중을 조금씩 좀 줄여보긴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안 내려오고 계속 1로 유지했을 때 요 시기는 지금 되게 좋았던 시기였던 거죠. 아, 시장이 좋으니까 요 시기는 내가 조금 비중을 조금 적극적으로 종목을 늘려보고 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게 줄어드는 시기에는 지수가 이제 약세 구간으로 움직인 거니까 네. 보수적으로 해야겠다. 요거를 이제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좋냐면 네. 이제 증시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한 번씩 되게 강력한 하락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잘 하다가 네. 어떤 뭐 금융 위기라던가 음. 아니면 정말 뭐 어떤 예상치 못한 큰 악재가 나와서 시장이 정말 강하게 대세 하락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무리하게 비중을 막 늘렸다가 이제 비중은 이렇게 커졌는데 손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커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네. 그런 거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게 미리 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무너지기 전에 항상 흐름이 약해지거든요. 흐름이 약해지면 이평선 주가 아래로 내려갈 거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볼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시기를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시기 2008년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이런 시기에 조금씩 이런 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비중이 중간에 약간 올라가기도 하지만 금방 또 내려오잖아요. 네. 그럼 이런 시기는 거의 0이니까 웬만하면 비중을 거의 최소화해서 보거나 정말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주가가 이런 강세 국면에 있을 때는 한 번씩 이렇게 최대치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오늘 봤을 때 내가 좀 비중을 좀 메인 적극적으로 할까 보수적으로 할까 그런 거 판단할 때 좀 도움이 될 거고 이거를 이제 이평선 제가 50, 20, 60 이렇게 했는데 네. 이거를 좀 길게 하셔도 돼요. 뭐 20일 나는 좀 큰 흐름 본다. 난 짧은 흐름 안 보고 뭐 긴 흐름 보겠다. 60 뭐 아니면 뭐 120, 240 이러면 좀 장기 이평이잖아요. 나는 짧은 흐름보단 장기 이평 기준으로 비중을 설정하겠다라고 하시면 지표가 또 바뀌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각자 보는 기준에 따라서 조금 정할 수가 있고 이게 눈으로 보이면 딱 눈으로 와닿잖아요. 아, 지금 나 원래 뭐 풀베팅 하려다가도 아, 지금 시정이 그렇게 좋진 않지. 조금만 줄여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각적인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제 지수를 먼저 첫 번째로 보고 비중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제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종목이 지수를 다 따라가지는 않잖아요. 그쵸. 근데 막 지수가 좋을 때 내 종목은 또 빠질 수도 있고, 내가 살려고 하는 종목은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도 있는데, 만약에 종목과 관련해서도 비중을 나눠서 같이 볼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전체적인 자금 관리 그런 측면에서의 비중 조절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이거보다 조금 더 이번엔 좀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종목으로. 자, 어떤 종목은 잘 보면, 자, 예를 들어 지금 뭐 뱅크웨어 글로벌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은 한번 올라가면 네. 막 30% 움직이고 빠지면 막 10%씩 빠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반대로 삼성전자는 어때요? 많이 올라야 뭐 4, 5%. 진짜 4, 5% 삼성전자 올라가면 진짜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1%, 0.5% 움직이는 종목이고, 빠져도 뭐 3%, 2%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랑 하루에 막 10%, 20% 움직이는 종목이랑 비중을 똑같이 할 수는 없겠죠. 네. 그러니까 리스크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을 예를 들어서 뭐 여기 1,000만 원, 여기 1,000만 원 넣었어요. 근데 얘는 하루에 막 10%씩 움직여. 그러면 내가 하루에 견뎌야 되는 스트레스가 100만 원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감당이 편한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그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랑 일반 이런 개별 작은 중소형주랑 비중을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대형주는 변동성이 작으니까 비중을 많이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합니다. 대형주, 변동성이 작은 주식, 그리고 거래량이 많은 주식은 수익금, 똑같이 3% 수익이더라도 네. 내가 비중을 완전히 넣어서 3% 수익을 내는 거랑 비중을 10분의 1만 넣어서 3% 수익 내는 거랑 다르죠. 네. 이제 그런 원리를 이용을 해서 비중 조절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지금 이 종목이 오늘 거의 한 10% 상승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비중을 10분의 1만큼 넣어서 10% 올랐어요. 네. 그럼 사실상 나한테는 1% 정도 수익인 거죠. 네. 비중을 10분의 1만 넣었으니까. 그쵸? 반대로 내가 이거를 전부 다 넣었어. 100% 넣었으면 10% 전부 다 내 수익인 거잖아.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의 원리를 작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수익률을 보는 게 아니라 수익금을 모든 종목 비슷하게 다 맞추는 거예요. 이 종목 지금 10% 올랐는데 내가 10분의 1만 넣었으면 실질적으로 나는 1% 정도만 그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어떤 종목은 지금 10%가 아니라 1% 올라간 종목 한번 찾아볼까요? 거의 안 올라가는 종목? 뭐 예를 들어 뭐 지금 그냥 삼성전자? 네. 아니면 뭐 SK 하이닉스 같은 거 봅시다. 예를 들어 이 종목은 뭐 이런 날 지금 뭐 1% 정도 올랐잖아요. 1%. 네. 1% 정도 빠져거나 1% 오르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투자해서 1% 올라간 거랑 10분의 1만 투자해서 10% 올라간 거랑 결과적으로 수익금은 같죠. 그쵸. 비중이 다르니까. 네. 그 원리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식이냐? 사람마다 내가 하루에 감내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나는 자산이 너무 많고 막 뭐 안정적인 소득이 많아서 뭐 하루에 뭐 돈 1,0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눈 깜짝 안 하는 수도 있을 거고, 나는 뭐 조금만 뭐 50만 원만 움직여도 마음이 너무 아프다, 잠이 안 온다, 그런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맨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심리가 안 흔들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종목을 투자했는데 왜 많이 사면 수익이 안 나냐? 네. 내 마음이 흔들리니까 이성적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종목을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번의 거래, 한 번의 투자에서 내 전체 그 운용 자금에서 3% 네. 이상 변동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단기적으로. 2%에서 3%. 그러니까 내가 전체 투자하는 금액에서 뭐 2, 3% 정도는 움직일 수 있지. 그러니까 그 정도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투자하는 금액에서 하루에 10% 갔다가 마이너스 20% 갔다 이러면 정말 힘들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거는 좀 다른 영역에 있는 얘기지만 오늘은 좀 보편적인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리스크를 웬만하면 동일하게 맞추자. 그러니까 내가 테마주 변동성 큰 거 할 때는 비중을 낮춰서 들어가고, 네. 그러면 나한테 노출되는 그 리스크의 범위는 일정하잖아요. 네. 반대로 변동이 작은 주식, 뭐 지수에 투자한다거나 대형주에 투자한다거나 그런 종목은 비중을 늘려가지고 그러면 하루에 움직이는 내 계좌의 변동폭이 일정하게 맞출 수 있거든요. 이거를
일일이 매번 계산하려면 복잡하겠죠. 네. 그것도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수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네네. 일단 원리가 좀 복잡할 수는 있는데 음. 컨셉이 뭐냐? 종목의 변동성을 계산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는 종목은 비중을 작게 계산하도록 만들 거고 조금씩 움직이는 종목은 비중을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계산식을 만들 거예요. 네. 그리고 내 종목에 원래는 변동이 없다가 갑자기 변동이 커질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네이버가 오늘 급등했잖아요. 네. 변동이 별로 없다가 갑자기 변동이 커졌죠. 이러면 자연스럽게 비중을 줄이도록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일단 제가 한번 수식을 켜서 한번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새로 만들기 기술적 지표에서 뭐 종목 변동성 비중 뭐 이렇게 한번 제가 이름을 정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 첫 번째로 변동성을 계산할 거예요. 최근 뭐 하루, 이틀, 3일 정도의 어떤 그 변동폭을 계산할 거거든요. 제가 변수를 몇 가지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N1은 괄호 닫고 세미콜론. 일단 자, 첫 번째 요거는 뭐냐? ABS는 절대값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양수로 바꿔준다는 의미고 네. H-L은 이제 고가 여기 캔들의 고가 마이너스 저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 폭이죠. 네. 요 폭을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캔들의 폭. 그래서 요 캔들의 폭을 하나 만들 거고 네. 또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ABS 절대값만 쓸 거예요. H 마이너스 C 괄호 열고 1 괄호 닫고 괄호 한 번 더 닫고 세미콜론. 자, 요거는 뭐냐? 하루 전 종가예요? 네, 맞아요. H는 고가고 C는 어제의 종가죠. 오늘의 고가와 어제의 종가의 갭을 또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종가랑 오늘 고가랑 얼마나 폭이 크냐. 변동이 큰 종목은 이 갭이 어떻겠어요? 크겠죠. 네. 변동이 작은 종목은 종가와 오늘 고가의 폭이 작을 거고요. 그렇게 변수를 하나 또 추가할 거고요. 한 개 더 해보겠습니다. N3 이것도 ABS 절대값 쓸 거고요. 이번에는 L 저가 마이너스 C 괄호 열고 1 괄호 닫고 세미콜론. 자, 요거는 어때요? 오늘의 저가와 어제의 종가의 그 갭을 그 폭을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제의 가격과 오늘의 가격 간의 어떤 캔들이 이렇게 막 급등급락을 하면 폭이 커지잖아요. 네. 그 폭을 나타내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러면 변동이 커지면 이 폭이 커질 거고, 네. 변동이 작으면 이 폭이 작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를 종합적으로 계산을 할 거예요. 변동폭이라고 해볼 거고, 요거는 맥스 괄호 열고 N1 쉼표 N2 쉼표 N3 괄호 닫고 세미콜론. 자, 요거는 뭐냐? 요 아까 지금 요거 세 개 지표가 있잖아요. 네. 요거 중에 제일 큰 것만 찾아라고 제가 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오늘의 변동폭이 제일 큰지 아니면 어제의 종가 대비 고가와 저가의 변동폭이 큰지 제일 큰 변동폭. 그러니까 어제 움직인 주가 중에 제일 큰 부분만 뽑을 거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변동성이 제일 큰 걸 기준으로 해야 조금 타이트하게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변동폭 제일 큰 거를 할 거고 이제 요거를 이제 평균을 낼 겁니다. 평균. 최근 평균 동안 이 변동폭이 큰지 작은지를 알려면 평균을 내야 되니까 평균 계산하는 거 해볼게요. 평균 변동. 요거는 평균 괄호 열고 변동폭 쉼표 기간 이렇게 괄호 닫고 세미콜론. 자, 평균 내려면 내가 5일 동안 평균 낼지 10일 동안 평균 낼지 기준을 정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한 일주일 정도 5일에서 10일 정도를 제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간을 한 5일로 한번 잡아볼게요. 네. 지표 조건 설정에 가셔서 기간을 5로 할게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의 변동이에요. 최근 일주일 동안에 이 종목의 변동폭을 계산해서 지표화 시켜라 라고 한 게 여기까지거든요. 그러면 변동이 커지면 평균 변동이 커질 거고 네. 다시 변동이 줄면 평균 변동이 줄어들 거고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자,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만들고 나면 별거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변동률 이렇게 제가 이름을 정하고 평균 변동 곱하기 2를 해줄 겁니다. 좀 더 하드하게 하는 거예요. 자, 원래 변동성이 있는데 네. 계산을 이 변동보다
2배로 크다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하는 거예요. 아. 왜냐? 이게 어떤 그 표준 편차 같은 건데 그 볼린저 밴드 할 때도 비슷한 원리를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것보다 예상보다 크게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 정도 움직이는 종목인데 가끔 이거보다 많이 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고려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변동성을 더 크다. 그러니까 원래 평균 5% 움직이는 종목인데 5% 종목 움직이는 종목이라면 얘는 한 10% 정도 움직이는 종목이다 라고 정해놓고 계산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더 보수적으로. 그래서 괄호 닫고 나누기 C 종가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하면 일단 여기까지 이상이 없죠. 네. 여기까지는 이상이 없고 그 여기까지 잘 만들었는지 네. 일단 저장을 해놓고 한번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여기서 한두 줄만 추가하면 되거든요. 네. 일단 여기 어떻게 보이는지만 일단 볼게요. 저장을 하고 아까 만들었던 걸 일단 추가를 해볼게요. 자, 밑에 어떤 선이 막 나오죠? 네. 자, 보시면 어때요? 주가가 막 급등하고 막 변동성이 커지죠? 네. 그러면 변동성이 지금 커졌다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변동성 비중이 0.2니까 이 종목은 20% 정도는 지금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긴 지금 고요하잖아요. 네. 이런 구간은 변동성이 어때요? 0.06. 그러니까 하루에 뭐 단기적으로 6% 정도 움직일 수 있어. 그러면 평상시에 6%에서 뭐 한 10% 움직일 때의 비중이랑 하루에 막 10%씩 움직일 때 비중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고려해서 요거에 맞는 최적의 비중을 자동적으로 계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단 요런 원리라는 거죠. 네. 지금 네이버가 돼 있는데 하이닉스 볼까요? 하이닉스도 보시면 대체적으로 여기 지금 막 주가가 급등 급락 없는 구간, 요런 구간들 요거 보시면 뭐 변동성이 6%, 5%. 그러니까 이 종목은 하루에 한 10% 정도는 움직일 수도 있어. 보통 하이닉스 가끔 잘 가면 막 그리 정도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고 뭐 여기 뭐 되게 크게 튀는 구간들이 있는데 이런 구간들은 아마 그 NTX 때문에 있던 거라서 KRX로 아마 보시면 좀 더 나을 거예요. 네네. 네, 뭐 두산 엔더빌리티도 볼까요? 보시면 이제 이전에 변동성이 없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은 변동성이 하루에 뭐 움직여야 뭐 1, 2%밖에 안 움직였는데 예전에 요 구간은 변동이 컸잖아요. 네. 변동이 컸기 때문에 변동성이 뭐 17%. 그러니까 요 때는 이 종목은 하루에 뭐 10% 이상 움직일 수 있었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요거에 맞는 비중으로 설정을 해야겠죠. 네, 이런 식의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 줄만 더 추가를 하면 돼요. 네. 수식 관리장. 아까 만들었던 비중으로 와서 자 여기에서 여기도 이제 세미콜론 하나 추가하고요. 엔터. 자 마지막으로 이제 비중을 그럼 계산을 해볼 겁니다. 비중은 제가 설정 변동률 나누기 변동률. 네 변동률 이렇게 해볼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설정 변동률은 뭐냐? 여기 지표 조건 설정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자 요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네. 제가 일단 여기다 0.03을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3%죠. 그러면 내가 전체 자금에서 이 종목의 변동성을 고려했을 때 이 전체 자금에서 3% 정도만 움직이게끔 비중을 세팅하겠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0.05로 하면 네. 전체 자산에서 웬만하면 0.05, 5% 정도 하루에 움직이는 정도에 내가 노출시킬 정도의 비중으로 계산하겠다. 근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하루에 2%에서 3% 정도가 스트레스가 적어요. 근데 전체 계좌에서 하루에 2, 3% 정도 이내로 움직이는 게 덜 스트레스가 받는다는 거고 물론 사람마다 이건 달라서 좀 높이셔도 되는 건데 제가 권장하는 건 3%입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을 고려를 했을 때 3% 정도의 변동성으로 맞출 수 있는 정도의 비중으로 막 바꿔라. 뭐 말이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그냥 일단 검증 한번 눌러보고 여기 라인 설정 가셔서 이것도 막대로 잘 바꿀게요. 막대로 바꾸고 색깔도 뭐 초록색 해보겠습니다. 저장하고 이거는 끄고 다시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자 어때요? 지금 초록 색깔 뭐가 막대기 한번 나왔죠? 네. 여기 대보시면 자 여기 비중 0.34, 0.42, 0.49. 그러니까 이 종목의 변동성에 따라서 비중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지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눌러볼까요? 눌러보면 자, 이 구간은 변동성이 작았죠. 비교적 작았던 구간은 30%. 뭐 하루에 뭐 움직여봤자 뭐 5%? 5%에서 뭐 4, 5% 정도 움직이네요. 그러면 이 정도 움직이는 걸 고려했을 때 내가 설정한 변동률이 0.03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3%, 이 정도 움직이는 거 고려하면 뭐 한 30% 정도 넣었을 때 이 종목은 좀 안정적이다 라고 계산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여기는 지금 변동이 거의 없잖아요. 변동이 없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넣어도 크게 무리는 없다. 그리고 최근에 변동이 커졌잖아요. 네. 변동이 커지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이거 내려가는 거 보여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을 거래하거나 매매를 할 때 비중을 얼마 넣지? 그냥 처음에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몰빵 할 수도 있지만 딱 봤을 때 이 종목은 평상시에 움직이는 게 뭐 하루에 뭐 그래도 뭐 4, 5% 이상 움직이는 종목이네. 그럼 분명히 이 종목은 많이 넣으면 내가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다. 비중을 줄여보자. 얼마나 넣지? 0.19. 그래, 다 넣지 말고 내가 원래 하려던 금액의 한 20% 정도만 일단 넣어보자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설정한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그 변동성의 한 3% 정도로 제한을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없이 그냥 뭐 감각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의 이제 좀 시각적인 그 브레이크를 걸어 놓는다라고 보시면 좋고, 제가 여기 설정해서 바꿀 거는 여기 기간도 지금 제가 5일로 해놨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단기 트레이딩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고, 나는 좀 길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나는 뭐 한 달 정도를 보면서 움직인다. 그러면 뭐 20일 정도로 바꿀 수도 있죠. 그럼 20일 동안의 변동성을 고려했을 때 이 종목의 이제 비중을 어느 정도를 넣는 게 좋을까? 바꿔보면 좀 완만해졌죠. 뭐 밑에 다른 종목도 한번 볼까요? 뭐 사면 최근에 뭐 로봇 관련주였던 것 같은데, 변동이 적은 구간. 이때는 뭐 하루에 움직여봤자 뭐 3%, 4% 이렇게밖에 안 움직이잖아요. 변동이 크지 않죠. 변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변동이 뭐 그렇게 크지 않을 때는 좀 비중을 내가 좀 널널하게 40%까지 넣어도 괜찮다. 왜냐, 내가 그 감당할 수 있는 건 하루에 3% 정도로 내가 어느 정도 정해놨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은데, 이제 언제 변동성이 커져요? 이때부터 변동성이 커졌죠. 그럼 이제 하루에 막 10%도 올라가고 막 마이너스 20%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구간부터는 비중을 아까 최대 40%까지 50%까지 할 수 있었던 종목인데 변동이 커지니까 비중을 좀 줄여서 봐야 된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보는 거랑 이 시기에 보는 거랑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물론 이 시기에 비중을 더 넣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내가 어떤 나만의 원칙이라던가 개인적으로 트레이딩 기술이 있는 경우고, 오늘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냥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수익을 크게 내겠다가 목적이 아니라 내 심리를 지키겠다. 그러니까 이 오늘 컨텐츠의 핵심은 그거예요. 내 심리를 지키는 비중. 내가 버틸 수 있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항상 왜 어렵냐?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이거보다 과한 욕심을 내서 과하게 넣으면 이제 흔히 이제 일희일비한다고 하죠. 그 일희일비하기 때문에 작은 뉴스에 내 마음이 휩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왜 비중을 적게 넣었는데 왜 성과가 잘 나오냐? 일희일비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걸 하려면 어느 정도의 자기만의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이런 계산기를 만들어 놓고 본다라고 하면 나도 모르게 뭐 몰빵을 하려다가도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스터디를 많이 했나? 내가 이 종목에서 확실히 알고 있나? 아니, 그게 아니라면 조금 적게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브레이크 장치? 딱 그 정도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기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은데 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뭐 삼성 SDI 뭐 이런 종목도 보면 이 종목은 뭐 하루에 움직이는 변동폭이 크지 않잖아요. 뭐 가끔 많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러면 이 종목은 보통 40%, 뭐 50%까지도 되네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지 않으니까 하루에 움직이는 게 지금 보면 뭐 2%, 0.2%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 종목을 들고 있을 때는 내가 움직였을 때 계좌 변동이 거의 없을 거예요. 만약에 이거보다 변동이 더 적어요. 하루에 뭐 0.01 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지수 한번 볼까요? 지수를 기준으로 제가 이 비중 계산 다시 해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여기는 1.5죠. 지수는 하루에 0.5 이렇게 움직이니까 오히려 얘는 비중을
원금보다 더 넣어도 된다라고 나오죠. 그러네요. 네, 왜냐하면 지수는 하루에 많이 움직여야 1, 2%도 안 움직이잖아요. 0.3, 0.5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러면 이 종목을 하루에 내가 3% 움직이게끔 리스크에 노출시키려면 레버리지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비중이 너무 낮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레버리지를 좀 써도 된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왜냐면 내 감내 한도가 여기에 제가 3%로 설정해 놨으니까. 만약에 나는 이거 변동률 뭐 네. 나는 하루에 뭐 10%도 가능해. 0.1. 뭐 나는 뭐 모르겠다. 하루에 10%, 20% 움직이는 거 끄떡도 안 한다. 이렇게 한번 해보고 네. 이렇게 움직이도록 한번 비중을 계산을 해보자라고 해볼게요. 5. 그래도 크게 움직임은 없네요. 아니요. 여기 지금 있어요? 숫자가 바뀌었잖아요. 5. 아, 오. 5배. 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지수에 내 원금보다 레버리지로 5배를 산다. 그런 경우에 내 계좌가 하루에 10% 이상 움직일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비중을 목표를 네. 10%로 잡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약간 이런 원리예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난 너무 보수적이야. 네. 하루에 1% 미만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어. 0.01 해볼게요. 그러면 숫자가 줄었죠. 네. 0.5. 지수를 내가 가진 금액의 절반 이하로 투자를 하면 지금 지수가 하루에 그래도 0.4%, 0.6%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더 반으로 움직이는 거죠. 비중을 반으로 넣었으니까. 요런 원리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전체 내 자산에서 그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 한도 변동성이 어느 정도인가. 이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자본에서 몇 퍼센트가 빠지면 내가 좀 스트레스를 받지. 내 계좌에서 뭐 하루에 5% 정도는 괜찮다. 뭐 4% 정도는 괜찮다. 한번 이렇게 정해놓는데 이거를 그냥 생각으로 하는 거랑 네. 딱 이렇게 보이는 거랑 다를 그런 거예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권장하는 건 0.03, 3%. 3% 정도. 뭐 기간은 뭐 단기 트레이딩 하신다. 그러면 5로 잡아두시면 되고, 나는 단기가 아니라 조금 중장기다 하면 이제 뭐 10이나 20 정도,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한번 봅시다. 하루에 상한가 빠지면 마이너스 상한가. 그러니까 지금 변동폭이 하루에 30% 올라가고 하루에 네. 30% 빠지잖아요. 네. 변동이 엄청 크죠. 만약에 이 종목 내가 전부 전 재산 투자하면 네. 하루에 30%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내가 지금 여기 비중의 리스크를 하루에 3% 정도로 움직이게끔 내가 좀 보수적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비중을 얼마를 넣을까라고 나온 걸 보면 30% 미만으로 나오죠. 왜냐? 최근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네. 하루에 막 30% 움직이니까 요거를 비중을 확 줄여서 가라. 20% 미만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 종목을 내가 만약 거래를 해야 된다. 나는 뭐 단기 트레이딩 하겠다. 네. 뭐 정말 자신이 있으면 뭐 전부 다 넣을 수 있겠지만 내가 기준을 3% 정도로 내가 감내 가능한 사람이라면 객관화를 하는 거죠. 비중을 20% 미만으로 이 종목을 매매해야겠다. 그리고 지금 여기 제가 조건을 20일이 아니라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한다고 가정하니까 5일로 네. 잡아볼게요. 자, 단타 기준으로는 더 적죠? 사지 말라는 건데. 8%. 그러니까 이 종목은 하루에 30%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내가 가진 금액의 8%만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수익이 크진 않지만 네. 내 심리에 영향이 크지 않죠. 그렇죠. 어차피 30% 빠져봤자 내 가진 자산의 8%밖에 투자 안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심리에 영향받지 않고 내 원칙대로 내 이성적 상태를 유지하면서 거래하기가 좋을 겁니다. 만약에 이런 종목을 내가 잘 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네. 비중이 많이 들어갔다. 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냥 어쨌든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사람이고 제가 원래 감내한 범위보다 오버하게 되면 어려워요. 내 이성적으로 되지 않아요. 내 이성이, 맞아요. 내 생각이 있지만 내 계좌,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 흔들리는 게 중요해요. 물론 이런 걸로 수익이 계좌를 크게 점프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심리가 한 번씩 무너지는 순간이 온다. 그래서 그런 안전 장치 요렇게 그리고 이런 구간은 사실 뭐 여기는 어디에 거래가 거의 없었으니까 네. 이제 의미가 없는 구간인 거고 이제 이런 구간, 이런 극단적인 사례, 이런 극단적인 변동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얼마를 넣어야 될까 고민할 때 대충 뭐 이 정도 넣는 게 안전하겠다. 뭐 8% 정도, 10% 정도 괜찮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알아본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시장. 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내가 지금 비중을 많이 넣을 건가, 적게 넣을 건가 판단해보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종목의 변동성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 종목
급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작게 넣고 네. 천천히 조금씩 움직이는 종목은 조금 많이 넣고 음. 이런 식으로 해서 내 그 전체 자산의 변동성을 일정하게 가져가는 게 좋다. 마무리를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그 이제 자기 객관화가 중요하다. 아, 자기 객관. 그러니까 내 사람마다 그릇이 있는데 네. 내 그릇보다 많이 투자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 적게 투자해서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하긴 그건 그래. 네, 수익이 많이 안 난다 뿐이지 항상 이게 주식 투자하면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게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가 준비한 범위보다 무리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그거를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나름 준비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과한 욕심을 부려서 너무 많이 투자를 하니까 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계획한 대로 잘 안 됐어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항상 그 내 그릇, 운동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의 몸에 맞는 무게가 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난 무거운 거 들 거야 하다가 다치면 그쵸. 안 하는 이만 못하게 된다. 딱 그 원리다. 그러니까 나한테 적절한 비중, 적절한 무게를 찾아서 이제 하면 좋겠다.